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10주차 강의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입니다. 변호인이 아닌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죠. 타인과의 접견, 또 서류나 물건을 받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변호인,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교통권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받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법률과 법원,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보면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되게 넓잖아요. 근데 되게 프리하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법률과 결정에 의해서 제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제한 내용을 보면 특정인을 제외시키는 개별적 금지도 가능하고 조건부 금지, 또 개별적 금지, 조건부 금지, 기한부 금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류나 양식, 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지도 가능하지만 의류, 양식, 의료품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고 기본권에 관계된 거고 신체 관련된 것 이런 그런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범죄인을 제외시키는 개별적 금지라는 건 뭐냐면 공범 가능성, 공범, 또 증거인멸, 증거인멸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어렵죠, 그죠?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접견교통권에 대한 침해와 구제를 볼까요? 침해란 거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한다든지, 자,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제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의류, 양식, 의료품을 금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접견 교통권을 제한한 경우는 침해라고 합니다. 침해. 이런 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허용이 안 되죠. 우리는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판례 볼까요? 접견 교통권의 침해. 접견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즉 접견일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날이 경과하도록 내두는 거예요. 그러면 묵인, 의도, 어, 묵시에 의한 접견 교통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침해가 직접적 행동이나 어, 말없이 침해한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한 사실상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 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즉 사실상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 자, 구금하고 있는 장소의 임의적 변경이라든지 마음대로 구금 장소를 바꾼다든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 교통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이건 위법하다. 그러니까 절차대로 변호인들이 언제든지 접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마음대로 장소를 바꾸는 것, 이것도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는 사정만으로 변호인의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 교통권을 금지하는 것, 정당화될 수 없다. 즉 여러 가지 사정, 상황, 정황만으로는 접견교통권을 금지할 수 없다. 즉 우리가 이제 접견교통권을 금지할 때는 명확하게 이 접견교통권이 금지 안 되잖아요.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는 것, 이거는 안 된다. 보시면 되고 결국 이러한 판례를 보면 우리는 접견교통권은 보장이 돼야 된다. 물건을 받고 변호인을 마음껏 만나고 진료를 받고 이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접견교통권 침해가 아닌 경우인데요. 구치소장이 변호인 접견실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위에다가 카메라를 달았죠. CCTV. CCTV는 음성을 달 수가 없죠. 모습만 담죠. 그죠? 눈 역할, 눈. 한마디로 감시. 감시만 한다, 감시. 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내용을 모른다 한다면 CCTV를 설치하여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 행위는 금지 물품의 수수나 자, 칼, 마약,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한 것이므로 교도관의 유관에 의한 시선, 눈으로 보는 것을 시시 장비에 의한 시선 개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영상만 실시간으로 촬영했을 뿐 영상 녹화 기능이나 음성 수신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음성 수신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침해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CCTV만 다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구제수단, 항고나 준항고가 있죠. 자, 법원의 접견교통권 제한 결정에 대해서 보통 항고할 수 있다. 접견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제한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항고할 수 있게 결정에 대해서 법원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이거를 보통 항고. 즉시 항고란 거는 그거 멈춰 하고 법률 효과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항고하는 것. 즉시 항고죠. 여기서는 보통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 검사나 경찰이 접견 교통권을 제한한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보통 항고에 준하는 것. 준한다 해서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준항고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 자, 구금시설의 직원, 즉 교도소장이 구치소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항고는 법원에 하고 준항고는 수사기관이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행정소송, 즉 행정심판, 법원의 행정소송, 헌법소원, 국가배상 방법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구치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살려볼까요?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를 신문, 묻고 듣고 신문 교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변호인의 접견이 제한되고 있어. 다시 나가 하고 검사와 피의자가 하고 있는 것, 신문하고 있는 것. 자, 이 증거는 증거 능력 자격이 안 되는 게 있죠.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받은 신문 조서는 이거 증거로서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자격이 되어야만 법정에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 자격이 안 된다는 거는 증거 능력이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 자, 검사의 비변호인과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의자의 신문 조서가 작성되었던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임의성도 있을 수 있다. 즉, 순수하게 말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어떻게 제한됐는지 봐야 되겠죠. 부당하게 제한됐다면 당연히 부당하게 제한됐다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겠죠. 근데 타당하게 진술을 못하게 한다든지 사건을 꾸민다든지 공모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법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참여가.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라면 자격이 있는 거죠.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검증 보겠습니다.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은 강제처분이다. 강제로 물건을 뺏는 것. 압수는 뺏는 거잖아요. 그죠? 증거물이나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강제로 처분, 취득하는 것, 뺏는 것. 압수. 수색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신체나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강제로 와서 보는 것,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수색이라 하죠. 압수의 종류는 압류, 강제로 뺏는 것, 점유, 취득 과정에 자체의 강제력을 가하는 것, 즉 강제력으로 압류하는 것, 뺏는 것. 자, 압류. 영치란 거는 어, 제출한 물건을 강제로 보관하는 것. 그죠? 영치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우리가 경찰서에 강력범을 잡습니다. 강력범을 잡아가지고 유치장에 이제 이렇게 경찰서 안에 유치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입구가 있으면 유치인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데리고 와서 여기서 신체 검사실에서 신체를 검사합니다. 검사하고 이 물품을 제출을 받아서 보관을 하죠. 이거를 영치랍니다. 스스로 제출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나갈 때까지 보관하는 것. 영치랍니다. 영치. 제출 명령은 법원이 하는 거죠. 제출해라. 그죠? 제출 명령. 제출해라.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정보 저장 매체 등의 압수. 옛날에는 이제 그 컴퓨터에 압수를 할 때는 가서 모니터 본체 다 가지고 와 버리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와야 돼요. 이 컴퓨터를 열 수가 없다.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서 USB로 특정한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는 정보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비밀과 압수. 우리가 이제 압수하되 이거를 잘못 압수하면 국가에 큰 문제죠. 자, 군사 비밀.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안 보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대 가서 압수하겠다. 그러면 군대에서 오케이 할까요? 만약 거기에 군사 비밀이 있으면 북한이 제일 좋아하겠죠. 함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비밀을 압수할 때는 군부대의 관계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그 책임자,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공무상, 경찰관. 자, 경찰서에 천안 동남서에 압수한다면 청남 동남서장을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공무원 공무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의 공무수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순국한 때는 그 소속 공무소, 해당 감독관 공공소에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자, 천안 동남서의 서장이 결정을 못하면 충남지방청, 충남지방청이 결정이 안 되면 경찰청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관련돼 있다면 함부로 승낙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업무를 본 사람 비밀. 저는 교수로서 학생들 성적에 대한 비밀, 신상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변호사, 변리사, 공중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사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사, 조산사, 간호사, 종교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우리 관계된 사람 비밀이라 내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비밀을 담당자가 보여주세요.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는 업무상 비밀은 사인이잖아, 사인. 공무상이나 국가상은 군사상은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의 중대한 비밀이겠지만 업무상 비밀은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비밀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신상에 관한 거고 중대한 공익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되겠죠. 그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는 공개해야 됩니다. 업무 중 그래서 암기할 때는 업무 중 승낙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색의 대상은 피의자나 피고인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필요할 때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한정하여 피고인, 피의자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나, 당신 외 아닌 제3자의 신체, 물건, 주거에 관하여는 압수할 만한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하나요? 뭐 한다? 수색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